시스템을 개발할 때 로깅, 이거 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로 그 로깅이 시스템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 로그 어떠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 답이 있네 하고 찾아보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정작 필요할 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골치 아픈 부채인가요? 이게 딱 뭐랑 같냐면요. 정신없이 바쁜 레스토랑 주방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은 볼륨으로 소리만 지르는 거죠. 주문 들어왔어요. 지금 불났어요. 재료 다 떨어졌어요. 뭐가 진짜 위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게 엉망인 로그입니다.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 즉 노이즈에 중요한 신호가 퍼묻히고요. 정작 필요했던 데이터가 없고 형식은 제멋대로라 분석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로그를 부채로 만드는 주범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혼돈을 명확함으로 바꾸는 딱 5단계로 구성된 청사진을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잘못된 로그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단순히 스토리지 비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그냥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다시 그 바쁜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웨이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딱 한마디 외칩니다. 문제 발생! 그러고는 그냥 가버려요. 아니 무슨 문제인지, 어디서 터졌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쓸모없죠? 이게 바로 도움이 안 되는 로그를 마주한 개발자들이 느끼는 그 깊은 좌절감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기본에 있습니다. 바로 로그 설계의 4대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둥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겁니다. 이 4가지는요,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 같은 거예요. 첫째, 일관성. 모든 로그는 하나의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가독성. 기계만 알아보는 암호가 아니라 사람이 딱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유용성. 당연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보안.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자, 가독성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실제 예시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error occurred. 이걸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레스토랑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 원인은 연결 시간 초과. 현재 5번 중 3번째 재시도 중. 와, 이거는 한눈에 상황 파악이 끝나잖아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왜 실패했고 지금 시스템이 뭘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독성입니다. 그럼 유용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육하 원칙, OWH 테스트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영향이 있었는가, 그리고 대체 어떤 요청이었는가. 모든 로그는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건 유용한 로그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둥, 보안입니다. 이건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요,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4대 기둥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원칙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이걸 실제 코드로 구현할 차례입니다. 일관성을 지키려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이고 또 강제성 있는 구조, 바로 표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테이블이 우리 청사진의 심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8개의 필드는 필수 항목이에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치 작업. 어디서 발생하는 로그든 예외 없이 이 8가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어떤 서비스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8개 필드 말고 컨텍스트라는 필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넣기 위한 공간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order_id라는 키를 썼다면 시스템 어디서든 order_id의 값은 항상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땐 숫자, 어떨 땐 문자열 이러면 분석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유연함과 질서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뼈대는 완벽하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채워 넣을 내용물에 대한 규칙을 정할 차례입니다. 모든 개발자가 같은 단어를 보고 같은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로그 레벨이나 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그 레벨부터 한번 보죠. 여기에는 정말 엄격한 정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로그 레벨은 개발자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인포는 정상 작동, 원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 에러는 기능이 실패해서 사용자나 데이터에 영향을 준 상태, 딱 이렇게 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알림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값을 잘못 넣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아니라 원이 맞습니다. 반면에 결제가 실패했다거나 DB 연결이 끊겼다? 이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장애 상황이죠. 당연히 에러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팀 전체가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해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 모든 설계를 한 궁극적인 이유, 최종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로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로깅 시스템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네, 바로 스마트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 스마트한 알림이가 필요하냐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체 로그의 약 67%, 그러니까 3분의 2는요, 사실 당장 조치가 필요 없는 로그들이에요. 만약에 모든 로그에 다 알림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들은 아마 금방 지쳐서 아무 알림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이걸 알림 피로라고 하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나머지 3분의 1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로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미리 분류해 둬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즉시 담당자를 깨워야 하는 것, 특정 횟수 이상 반복될 때 알려주면 되는 것, 그냥 대시보드에서 추이만 지켜볼 것, 그리고 아예 아무 조치도 필요 없는 것까지 명확하게 나눠두는 거죠. 이 알림 전략 매트릭스가 바로 우리가 설계한 청사진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SQL 인젝션 시도 같은 치명적인 보안 공격은 단 한 번만 감지돼도 즉시, 보려니, 즉시 알림을 보내야겠죠. 하지만 결제 실패 같은 경우는 10분 동안 실패율이 5%를 넘을 때 오려니, 임계치 알림을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제 성공은 그냥 초각, 대시보드에서 현황만 보면 충분하고요. 이처럼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다 짜두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로그를 더 이상 귀찮고 성가신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그는 우리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겁니다.